늦은 봄 오후, 저는 늘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공기가 맑고 버드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이 마음을 살짝 풀어주더군요. 걸음걸음마다 무거운 마음이 따라 붙었지만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견딜만 했어요. 오늘도 또 가야지 중얼거리며 도서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실 저는 글을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젊은 시절 집이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공장으로 나갔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글자는 저에게 검은 얼룩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에 들어서면 사람들 시선이 달라지더라고요. 책을 손에 들고 페이지를 넘기는 모습만으로도 지적인 노인으로 보였나 봅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그런 시선이 나름 편하기도 해요. 도서관 구석자리, 늘 그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물론 읽는 척만 하는 거죠. 대신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어린 손자 민재처럼 생긴 아이들이 숙제하는 모습, 젊은이들이 열심히 토론하는 소리, 사서 아가씨의 친절한 안내까지 모든 게 작은 드라마 같았습니다. 가끔 마음 한구석에서는 묵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자존심과 수치심이 뒤섞인 그런 감정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글을 못 읽는다는 걸 절대로 책장을 넘기는 신용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체면은 지켜야겠다고요.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작은 거짓말 하나쯤은 용서될 수 있지 않을까요? 창밖 햇살이 책장 위로 스며들었어요. 그 따스한 빛 속에서 저는 오늘도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읽지 못하는 책과 함께 감출 수밖에 없는 비밀과 함께 말이에요. 이서진 사서가 저를 처음 주목한 건 몇 달 전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성실한 독서광 정도로 여겼나 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어르신, 오늘은 어떤 책을 읽으세요?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지더군요. 저는 당황해서 그냥 읽고 있어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면 들킬 것 같아서요. 이서진 씨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여성이었어요.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참 따뜻했는데 가끔 저를 바라볼 때면 뭔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매번 같은 책을 가져가시면서 몇 주째 같은 페이지에 머물러 계시지? 어느 날은 제가 책 사이에 숨겨둔 낡은 글자 카드를 발견당할 뻔했어요. 한글 자음과 모음이 적힌 초등학생용 카드였죠. 몰래 연습하려고 가져온 건데 그만 책 사이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이건 뭔가요? 이서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손자 거예요. 실수로 가져왔나 보네요. 얼른 주워 담으며 대답했어요. 얼굴이 빨개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혹시 들킨 걸까? 이서진 씨도 뭔가 의심스러워 보였거든요. 책을 넘기는 손이 너무 어색했나? 아니면 같은 페이지만 계속 들여다보는 게 이상했을까? 며칠 뒤에도 이서진 씨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 같기도 하고 궁금해하는 표정 같기도 했어요.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책을 읽는 척할 때도 페이지를 자주 넘기고 가끔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들킬 거라는 걸. 이런 거짓말로는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이 떠올랐습니다. 1970년대 후반 14살이던 저는 학교 대신 공장으로 향해야 했어요. 중학교 졸업장은 꿈도 꾸지 못했죠. 그때 공장에서 만난 계약서를 지금도 기억해요. 검은 글자들이 빽빽하게 적힌 종이를 앞에 두고 저는 그저 손가락 도장만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도장 찍으면 돼 라는 말만 믿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조건이었어요. 마을에서 글을 읽는 능력은
곧 자존심의 척도였습니다. 특히 최정호 형님은 언제나 저를 은근히 무시하며 이건 이렇게 읽는 거야 라고 글자를 읽어주곤 했어요.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도 그 눈빛에는 우월감이 담겨 있었거든요. 박 형님도 좀 배워야지 않겠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글자를 배울 여유 따윈 없었죠. 세월이 흘러도 그 기억은 상처로 남았어요. 나는 배웠다고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체면은 지켜야 해. 이런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지금까지 온 거겠죠.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가 가끔 당신도 신문 좀 읽어봐라고 하면 나중에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부족한 아버지로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이 저에게는 참 묘한 공간이었어요. 자존심과 비밀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안전한 곳이면서도 동시에 마음의 작은 위안이 되는 곳이었거든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네요. 내일도 또 도서관에 가서 읽는 척을 해야겠죠. 할아버지, 이 글자 좀 읽어주실 수 있어요? 손자 민재가 숙제 공책을 들고 제 작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12살인 민재의 눈빛은 순수하고 기대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순간이 마치 벼락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자 앞에서만큼은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깐만. 이건 좀 어려운 글이네. 얼버무리며 민재의 눈을 피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할아버지, 그냥 간단한 글인데요. 여기 보세요. 작은 손가락으로 글자를 가리키며 다시 부탁했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었죠.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받아들었지만 검은 글자들은 여전히 알아볼 수 없는 얼룩덩어리였습니다. 이건. 그때 민재가 조용히 물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글을 잘 못 읽으세요?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자의 순진한 질문이 제 마음을 송곳처럼 찔렀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냥 조금 까다로운 글일 뿐이야. 민재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작은 어깨가 움츠러드는 게 보였어요. 제가 화를 낸 게 아니라 당황해서 그런 건데 민재에게는 할아버지가 화를 낸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민재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사랑하는 손자에게까지 화를 내다니.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자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민재가 조용히 공책을 챙겨서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겠구나. 언젠가는 모든 게 밝혀지겠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재의 실망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제가 지키려던 체면이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상처 주게 만든 거네요. 며칠 뒤 마을 회관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웃들이 모여서 차 한 잔 마시며 근황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평소라면 피하고 싶었지만 민재 일로 마음이 무거워서 그냥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은 둥그렇게 앉아서 신문을 돌려보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요즘 정치 소식이나 마을 소식을 두고 갑론을 박하는 모습이 제법 진지해 보였습니다. 그때 최정호 형님이 신문을 들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것 좀 봐. 박 형님, 요즘 뉴스가 참 재미있어. 한번 읽어봐. 제 손에 신문이 쥐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저에게 쏠렸어요.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의 글자들은 여전히 검은 구렁텅이 같았거든요. 읽을 수 있어요. 작게 중얼거렸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신문을 들고 있는 손도 미세하게 흔들렸고요. 옆에 앉은 김 아주머니가 관심 있게 바라봤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신문만 바라보며 시간을 끌고 있었죠. 그런 제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최정호 형님이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래도 박 형님, 요즘 세상에는 글 정도는 읽을 줄 알아야 하지 않겠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웃으며 맞아 하고 넘어갔지만 저에게는 큰 상처였습니다. 수치심과 좌절감이 동시에 터져 나왔어요. 언젠가는 나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는 없었거든요. 체면 칠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척 복잡했습니다. 자존심은 상하고 현실은 뻔히 보이는데 그래도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 뒤 도서관에서 이서진 사서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뭔가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어르신 죄송한데 잠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드디어 들킨 걸까요? 이서진 씨는 저를 도서관 구석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혹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서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 눈빛에는 동정이나 무시가 아닌 진짜 걱정과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 도와준다고요? 저는 당황해서 더듬거렸어요. 네, 비밀스럽게요. 아무도 모르게. 이서진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도서관에서 밤에 소규모 문해반을 열거든요. 관심 있으시면. 순간 모든 게 탄로 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이서진 씨의 목소리는 정말 따뜻했어요. 사실 글을 잘 못 읽어요. 드디어 말했습니다.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서진 씨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제 마음속에서 자존심과 수치심이 격렬하게 충돌했어요. 이 나이에 뭘 배우겠다고. 하지만 며칠 전 민재가 기대하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을 잔치에서 느꼈던 그 서러움도 말이에요. 배우고 싶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비밀을 털어놓았다는 해방감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마음을 채우고 있었거든요. 몇 주 뒤 민재 학교에서 학부모 참여 수업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각자 책을 읽고 부모나 조부모와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민재가 저를 초대했을 때는 망설였지만 결국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교실 안은 아이들과 어른들로 북적거렸어요. 저는 민재 옆에 앉아서 두근거리는 마음을 달랬습니다. 이제 조금씩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어려웠거든요. 할아버지, 우리 같이 읽어요. 민재가 손을 잡으며 격려해 주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화를 냈던 할아버지였는데 이제는 다시 믿어주는 거네요. 떨리는 손으로 책을 펼쳤습니다.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도서관에서 배운 대로 한 글자씩 천천히 읽어 나갔어요.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단어들이 문장으로 이어졌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다가 누군가 작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가 점점 커져서 교실 전체로 퍼졌어요. 민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잘하셨어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정호 형님이었어요. 그런 줄 몰랐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처음으로 그분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존경이 느껴졌어요. 놀림이나 동정이 아닌 진짜 존경 말이에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존심과 수치심이 뒤섞여 있던 그 자리에 새로운 종류의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계를 극복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민재가 제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할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같이 책 읽어요. 그래 그러자 대답하며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함께 읽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도서관 문해반에서 새로 오는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저처럼 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어른들을 위한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한 글자 한 글자 소중히 읽으면 돼요. 새로 온 60대 아저씨에게 말해 주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들었던 말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에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구석에서 혼자 읽는 척만 하던 노인이 이제는 정말로 책을 읽는 독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는 작은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민재와 함께 앉아 동화책을 읽을 때면 마음이 정말 편했어요. 할아버지는 언제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민재가 물었을 때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시작이었단다라고 대답해 줬습니다. 이서진 씨가 가끔 저희를 보며 미소 짓곤 했어요. 어르신 덕분에 문해반이 더 활기차졌어요 라고 고마워하더군요. 하지만 정작 고마운 건 저였습니다. 용기를 내서 도움을 청할 수 있게 해준 분이니까요. 오늘도 창밖 햇살이 도서관 창문을 비추며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책들이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빛 속에서 느꼈습니다. 이제 나는 이곳의 진짜 주인이구나. 책의 첫 장을 넘기지 못하던 노인이 이제는 자기 인생의 새로운 장을 활짝 열고 있었습니다. 7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열쇠가 된 셈이에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구나. 그리고 오늘도 새로운 페이지를 넘겨봅니다. 이번엔 정말로 읽을 수 있는 페이지를 말이에요.